이제 1학년 공부할 게 1학년 내용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학년 공부를 강의할 거고, 나중에 2학기도 할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1학기 책만 하게 되는데, 읽어만 오늘 할 거고, 1학년에 대해서. 또 1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20단계 중에 한 7개 정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직접 펴시고, 1학년 책을 봐가면서 또 화면도 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 권은 이제 학기고요. 1권은 이제 1학년 1학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매 이제 권에는 20단계, 20단계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20단계가 이제 1학년의 연산 부분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단계를 다 하더라도 1학년에 나머지 또 절반 정도 연산이 아닌 부분이 또 있어도 있고, 이런 부분은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면을 공유해 가면서 1학년 연산의 발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1단계 5까지의 수부터 20단계 두 수의 크기 비교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색칠하는 게 3단계 수의 순서, 7단계 가르기, 9단계 덧셈하기, 13단계 뺄셈하기, 17단계 십몇 모으기와 가르기, 그리고 20단계 두 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6개를 중심으로 이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단계 수의 순서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 수의 순서를 보면은 이제 첫 장은 이제 개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지금 수의 순서가 이 똑개가 나온 게 수의 순서인데, 수의 순서를 이제 이 현재 단원을 다룰 때, 이 수의 순서는 앞에 9가지의 수에서 연결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가지의 수 이전에 이제 얘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유치원에서는 사실 20가지 세는 것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고 1학년에 들어와서 9가지의 수를 세지만 사실은 쓰기도 배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세는 것이고, 이거는 순서입니다. 순서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50가지의 수, 100가지의 수로 이제 1학년 2학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수의 순서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고 밑에 이제 예시로 든 거는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8, 7, 6은 수를 거꾸로 세는 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수를 거꾸로 세는 거에서 거꾸로 세기 8, 7, 6 네모가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했고요.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요 전에 나오는 9가지의 수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거는 5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9개니까 9라고 쓰면 되는. 이렇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선수학습 될 것이고, 첫 장에서 핵심이 되는 이 30초 개념. 몇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인들은 몇 번째라고 쓰죠. 몇 번째. 근데 초등 수학책에서는 번자를 빼고 항상 이제 몇째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는 첫 번째나 첫째나 뭐 크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너무 또 그걸 강압적으로 쓰면 안 되지만, 학교에 따라 선생님마다 또 첫 번째라고 쓰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첫째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은 예를 들면 넷째, 그러니까 넷과 넷째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넷은 네 개라는 집합입니다. 넷을 말할 때는
이렇게 네 개를 다 묶어서 봐야 됩니다. 넷은 네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넷째는 이거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말하느냐 넷째 할 때 그 하나와 넷째와 넷이라고 말할 때는 네 개라는 거예요. 네 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한테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이 서 있어도 거꾸로 세는 게 거꾸로. 거꾸로 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좀 1로 바뀌었잖아요. 1로. 9가. 그러니까 거꾸로 세면 여기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아홉째가 아니고. 그래서 거꾸로 셀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익히기에 들어가면 개념 익히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수줄이라고 합니다. 수줄. 수줄은 나중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것을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거는 수직선이라 그래요. 수직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렇게 가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수직선이 양쪽으로 가서 가운데 0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으로는 1, 2가 가지만 왼쪽으로는 음수 1, 음수 2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이런 수직선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문자가 x라는 게 써지면 x축이 됩니다. 1차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직각으로 또 하나의 수직선이 y라고 쓰면은 2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1, 2, 3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음수가 되는 음수 1, 음수 2 이렇게 써내려가는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수직선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수줄이라는 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수줄이 뭐 1, 2, 3, 4, 5, 6, 7, 8, 9만 아니라 한 50까지도 씁니다. 풍선을 달아가지고 그러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곧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 익히기는 앞에서 30초 개념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간단하게 적용하면 되는 정도로 개념 익히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개념 다지기로 이제 세 번째 쪽으로 넘어가면은 개념 익히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칸이 빈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토끼 귀가 뭐냐면 선생님 놀이라 그랬죠. 선생님 놀이는 꼭 그 풀이를 부모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다지기는 맨 처음에 개념 익히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개념 다지기 오른쪽 페이지 가면 조금 이제 그 줄이 없어지면서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빈칸이 뭐 이렇게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아까는 2개였지만 또 이렇게 앞뒤로도 빈칸이 3개씩 있고 이렇게 줄을 삭제하고 이제 좀 더 그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 뭐 문제를 쓰는 것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난이도는 같은 다지기지만 개념 다지기지만 네 번째 쪽이 가장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쪽보다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선생님 놀이 보면은 선생님 놀이는 이제 그 해답에 써 있어요. 해답에 선생님 놀이가 이렇게 그 얼마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요 4번 선생님 놀이잖아요. 4번 선생님 놀이를 보면 똑같이 지금 써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해답이 보니까 오른쪽으로 일씩 커지는 규칙이 있다.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 2, 3, 4가 쓰여진다. 이렇게 여기가 5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4개를 추론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해답이 이렇게 해답은 한 가지만 제시했지만 5라는 것이 거꾸로 셌을 때는 제일 작은 수라고 보면 여기서 9, 8, 7, 6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썼을 때는 해답은 없지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보셔도 충분한 대답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쪽은 이렇게 문장제나 이런 조금 다른 이제 형태의 문제가 연산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처음 단계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미로를 하잖아요. 미로에서 예를 들면 1에서 2로 가죠. 3까지 갔어요. 4가 2개가 있다면 4가.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막 가지만 차분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답만 찾아간다면 이렇게 틀렸죠. 벌써 틀렸네요. 근데 여기서 2가지 중에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서 5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2가지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답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 2가지 시도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1이 가야 되고 또 4로 갔더니 5가 또 2개예요. 그래서 여기도 선택지가 2개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다음 6에 가서 멈춰버리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5로 갔을 때 그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6 있고 7 있고 8 있고 9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3하고 4에서 2번 아이들은 이제 선택지가 2번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2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답만 딱 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다 조사해 가지고 답을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아닌 것은 왜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까지 가는 게 수학이지 답만 내는 것이 수학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런 미로 풀기 문제에서도 좀 경험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쪽은 이제 개념 다시 보기가 있어요. 개념 다시 보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개념 다지기와 이제 익히기와 다지기 있는 3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몇 개를 가져온 거다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 다시 보기 맨 밑에 있는 도전해 보세요는 아까 서론서 말씀했지만 이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 큰 수의 영표라 더 큰 수. 그러면 이 사실 보통 지금 아이들은 이게 왜 어렵냐면 4하고 7 사이에는 5하고 6이 있어요. 근데 이제 5하고 6이 있으면 뭐 4하고 5를 비교한다든가 5하고 6 이렇게 하나 차이 나는 걸 비교하는데 4하고 7이 있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4보다 7이 이런 그 수 줄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그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놔라는 요 문제는 추론 문제라 추론 문제. 추론 문제는 1 작은 수, 1 큰 수라는 이제 개념을 이해했느냐를 묻는 건데 1 작은 수, 1 큰 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 다음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작다 크다 1이다 1도 알죠. 작다 크다 알기 때문에 5 다음에 1 큰 거는 6이구나 1 작은 건 4구나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수, 큰 수, 1 작은 수, 큰 수란 말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못 풀어도 1 작은 수가 뭐야, 1 큰 수가 뭐야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도 이 다음에서 바로 해결하면 되니까 뭐라 하시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단계로 넘어가고요. 7단계. 7단계는 이제 가르기입니다. 부모님들은 가르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었죠. 부모님은 덧셈 뺄셈이 이미 다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가르기가 뭐냐, 모으기가 뭐냐 이상할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르기 모으기가 처음 나오는데 이 가르기는 지금 가르기 다음에는 뭐냐면 덧셈 뺄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기나 모으기나 가르기는 덧셈과 뺄셈으로 가는 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덧셈과 뺄셈이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런 기호 있잖아요. 덧셈, 뺄셈. 이 기호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이 추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가르고 모으는 거는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이 가기 전까지 가르기와 모으기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덧셈 뺄셈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르기 모으기를 안 하고 그냥 덧셈 뺄셈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상화가 빨리 되는 아이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안 되는 아이는 또 굉장히 덧셈 뺄셈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과정을 이제 교과서가 겪는 거고 가르기 모으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모으고 가르는 겁니다. 그냥 별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2하고 7을 모으면 이제 9가 된다. 이게 모으기고요. 반대로 8을 2와 6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가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으기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모으기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전에 있는 게 이제 6단계가 모으기니까 하는 거고, 7단계에서는 가르기 하기 전에 모으기를 먼저 연습해보는 이런 것이 이제 선수학습이 되겠죠. 30초 개념에 가면 한 수를 두 수로 가르게 할 수 있어요. 해서 수 하나를 두 개로 가르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모으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르기는 여러 가지다. 이게 여러 가지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 네 개를 한 개, 세 개, 또는 두 개, 두 개, 세 개, 한 개.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좀 더 우리가 또 다시 보면 0하고 4로 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직 0을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지만 교과서 0을 다루지 않지만 0을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많아지죠. 또 넷하고 0도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가를 수 있죠. 그래서 가르기는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이것을 빠짐없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의 그 능력이 닿는 한 수학은 모든 것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다 해보도록 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걸 빼먹는다고 이렇게 또 심하게 안 되는 것처럼 또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로만 갈라도 돼요. 근데 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요. 가르기와 모으기는 이제 반대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덧셈과 뺄셈 하는데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으기와 가르기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거니까 좀 쉬울 거고, 이렇게 개념 익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똑개가 나와서 가르기는 뺄셈의 기초가 된다. 아까 이 앞에 30초 개념에 나온 얘기를 얘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는,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익히기는 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9단계. 9단계는 이제 덧셈입니다. 이 덧셈은 이제 모으기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덧셈이 이제 이 기호로 나타나게 되는데, 덧셈은 물론 이제 이 덧셈 요렇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5개가 있는데 3개 더하기라는 걸 미리 주었고, 학생들은 5개니까 여기다 2를 쓰고 그다음 5 색깔로 구분해 놨네요. 주사위 같으면 5하고 3을 더해서 8이 된다. 이 정도를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연습하도록 했고, 이것은 이전에 이제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 30초로 가면 덧셈은 두 수를 모으는 것 같다. 모으기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고, 두 수를 모아서 몇인지 세어보면 알 수 있다. 세어본다 그랬어요. 아직 아이들은 세어보는 것이 기초입니다. 이 센다는 거는 언제부터 셌냐면 태어나면서 셉니다. 뭐 태어난다는 얘기는 갓난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애가 이제 1살, 2살, 3살 이렇게 여러분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 수를 세는 최초입니다. 하나를 먼저 세고 그다음에 둘, 셋 이렇게 세는 겁니다. 세기, 그래서 세기는 유치원 과정입니다. 세기는 유치원에서 20개까지 세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누리과정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와서 이것을 수를 쓰고 다시 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가 가장 먼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서 덧셈도 세는 것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물론 모으기 하는 과정도 세는 거지만 덧셈을 세서 예를 들면 지금 4개하고 2개가 있으면 4 더하기 6이 된다. 이렇게 금방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1에서는 처음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것도 있지만 방법 2에서는 일단 4까지 4개가 있는 걸 아니까 4에서 5, 6만 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어 세기라, 전체 세기가 아니고 이어 세기라 합니다.
이어 세기를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 쉽죠. 왜냐하면 전체 세기는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왜 이어 세기가 편하냐면 예를 들면 2 더하기 9다. 2 더하기 9는 전체 세기이면 11개인데 이것도 이제 1부터 하나, 둘, 셋, 넷, 11개를 세는 거죠. 그지만 이어 세기는 2 더하기 9를 아이가 지혜롭게 9 더하기 2로 바꿔가지고 9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두 번만 세는 겁니다. 그러면 9 다음에 10하고 11 이렇게만 세면 11이 나오죠. 근데 2부터 세면 9번을 손가락 꼽아서 세는 굉장히 어려워요. 9번을. 손가락도 3번 정도 꼽으면 괜찮지만 9번 꼽는 사이에 헷갈려서 중간에 한 번 더 꼽는다든가 덜 센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세는 게 뭐 10번, 20번, 뭐 9번 굉장히 많은 거고요. 아이가 세는 것은 2, 3번 정도 뭐 이 정도로 족하게 하려면 2 더하기 9를 9 더하기로 바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다소 가혹하겠지만 바꾸라는 말이 어쨌든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바꿔서 더해도 된다는 것을 자꾸 경험을 시켜서 요령을 좀 생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덧셈이라는 상황이 이제 2가지가 있다. 교과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수학 이론에서도 두 모임을 하나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이 동등하다는 것은 얘하고 얘가 서로 합쳐지는 겁니다. 모으기가 비슷하죠. 근데 또 하나는 있고 얘가 주가 되고 얘가 부가 되는 동등하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한 모임에 다른 모임이 더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든 결론적으로는 덧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각각의 상황 이 자체가 다 덧셈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2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뺄셈으로 가볼까요? 뺄셈은 13단계 있습니다. 13단계. 13단계 뺄셈으로 가면 뺄셈을 맨 앞에 뒀네요. 뺄셈을 이제 빼기를 하겠고, 사실 이것도 가르기 모으기에서 오는 건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가르기가 이제 뺄셈을 하는 어떤 기초라고 볼 때 가르기에서 빼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기 지금 연습을 한번 시켰네요. 7을 2와 5로 가르기 했을 때 7에서 2 빼면 5가 된다. 또는 여기는 7에서 5를 빼서 2가 된다. 2가지 방법이 다 존재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 같으면 하나만 쓰면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기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뺄셈을 다 써봐야 되는 것이고요. 덧셈이 또 뺄셈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덧셈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뺄셈 개념은 뭐냐? 뺄셈은 덧셈과 달리, 덧셈은 아까 2 더하기 9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2 더하기 9는요 9 더하기 2라고 써도 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을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이제 꼭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덧셈은 서로 바꿔도 되는데 뺄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직 아이들이 이제 음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음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뺄셈 할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학교에서 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의례껏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차이, 초등에서 뺄셈은 차이 개념인데 이 차이는 항상 이제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근데 본래 뺄셈은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뺄 수도 있어요. 그건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가 아니고 그냥 빼기고요. 뺄셈이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약간의 이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뺄셈이, 근데 뺄셈은 덧셈하고 사실 덧셈과 뺄셈 이렇게 말하니까 덧셈을 할 줄 알면 뺄셈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굉장히 착각이고요. 뺄셈은 덧셈보다 몇 배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덧셈을 잘해도 덧셈은 이어세기를 하면 되고 또는 전체 세기를 하면 되는데 뺄셈은 거꾸로 세야 되거든요. 거꾸로. 근데 거꾸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세는 것이. 아까 순서를 할 때도
거꾸로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뺄셈도 거꾸로 이제 이어세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덜어내는 것도 있고 뭐 지우기도 하고 차이를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빼기 3을 볼 때 물건을 이제 구체물을 여전히 이용해서 이렇게 5개, 3개를 덜어내면 2개가 남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5개가 있고 3개 차이. 이건 차이를 내는 거예요. 차이. 차이는 이제 2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뺄셈 상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5 빼기 3이 2다. 이제 이게 요렇게 지금 여기서는 답을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뺄셈 기호로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쓸 때 이 5개에서 3개를 덜어내서 2개 남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이건 뭐 몇 개 남냐? 2개 남는다. 몇 개 차이냐? 2개 차이 난다. 이걸 알지만 이것을 5 빼기 3은 2라고 쓰는 것은 또 별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이고 이건 추상화된 식이에요. 이 사이는 구체물과 추상화의 그 갭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이 덧셈이나 뺄셈을 이렇게 식으로 쓰는 과정이 아이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넘어갈 수도 있고 1시간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한 달을 걸린 애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부분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벌어졌다고 해서 얘가 수학을 뭐 감각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은 절대 안 되고요. 천천히 이것을 계속 구체물과 이 추상화된 식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또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장편 소설 이수 씨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제 이수 씨가 발성했지만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황금 비늘이라는 황금 비늘 헷갈리네요. 황금 비늘일 겁니다. 황금 비늘 그 소설에 주인공 아이가 이 뺄셈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거기서는 7 빼기 4가 3이 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물건 7개에서 4개를 이제 빼면 4개가 과자가 7개인데 4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 남냐? 3개 남는다. 이건 다 아는 애가 7 빼기 4가 얼마냐? 그러면 3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천재예요, 천재. 다른 모든 방면에서 천재입니다.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아주 뛰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의 탄성을 자아낸 천재인데 유독 이 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추상화된 개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구체물 가지고는 다 의사소통도 되고 답도 내고 다 문제가 없는데 이 식으로 뺄셈을 쓰는 것에만 유독 약한 아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독백을 이렇게 하죠. 어른들이 7 빼기 4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왜 얘기를 모르냐고 막 뭐라고 이제 혼을 내면 밖에 나가서 혼잣말로 독백합니다. 7 속에 4가 어디 있다고 4는 어디서 숨었다가 나왔냐. 7 속에 4가 어디 있다고 빼라 하냐. 두 마디 하는데 한 마디는 7 속에 4가 어디 있다고 빼라 하냐. 7 속에 4가 없잖아요. 7은 7이고 4는 4인데 숫자로만 보면 물건으로 보면 7개 속에 4개가 있지만 얘가 숫자로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 속에는 4가 없는 거예요. 4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7 속에 4가 어디 숨었다고 4를 빼라 하냐. 이게 첫 번째 독백이고 두 번째 3은 어디 숨었다 나왔냐. 또 3은 왜 갑자기 3이 나왔냐. 그러니까 얘는 이 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독백이죠. 그 정도로 이 뺄셈이 아이들한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쪽 가면은 이제 기록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기록하기, 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을 6하고 2로 갈랐을 때 이것을 뺄셈으로 써라. 뺄셈식을 써라. 뺄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6은 2라는 걸 하나 보여주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4 빼기 2는 2다. 이렇게 는도 써야 되고 이퀄도 써야 되고 빼기도 써야 되고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이거는
3 빼기 1은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3 빼기 2는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 예시가 왼쪽 거를 빼면 오른쪽 나온다처럼 정형화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고, 그런 것을 또 할 줄 아는 것이 상당히 더 융통성 있는, 창의성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가급적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연산 문제집은 빈칸만 하나 주고 답만 쓰지만, 문제를 자체를 쓰는 이런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4번째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단계로 가볼까요? 17단계. 17단계는 신몇 모으기와 가르기입니다. 신몇은. 그러니까 가르기와 모으기가 아까는 이제 이전에 10단계 이하에서는 10보다 작은 수, 10 미만의 수를 가지고 가르기와 모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모으기가 중간에 또 있었는데, 이게 10이 되는 모으기가 필요합니다. 10이 되는 거. 이거는 4 더하기 6이 1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받아 올림 때문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모으기 자체도 10이 안 되는 모으기, 10이 되는 모으기, 또 10 몇을 모으는 거. 이게 다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뒤로 또 10 몇이 아니라 뭐 몇십 몇도 모으기 가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등 전 과정에 모으기 가르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으기 가르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이 보다 더 쉽다고 해서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이 계산에 엄청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7에다가 25를 더한다. 그러면 뭐 성인들은 바로 해서 62다, 또는 세로 셈해서 37에다가 더하기 25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62다. 이 과정은 정말 추상화된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정말 수학적인 과정은 이거를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37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아주 간단한 수가 되냐면 3을 더해주면 바로 40이 돼요. 이렇게 두 자릿수를 10의 자리를 놔두고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면 한 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산이 간편해져요. 그래서 25를 3과 22로 이렇게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가른 다음에 37과 3을 먼저 더해주면 40이 되는 거고, 40에다가 22 더하는 거는 4하고 2 더하고 이제 하니까 62가 바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한쪽을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를 놔두고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또는 100의 자리를 놔두고 10의 자리나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면 나머지는 받아 올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암산으로 가능하죠. 이럴 때 또 가르기를 써요. 모으기나 가르기를 또 쓰는 거니까 이 모으기 가르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생의 어떤 사고로 보셔야 됩니다. 자, 30초 개념으로 가면 모으기는 두 수를 합하는 것이다. 가르기는 한 수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10가지의 수학 같은 방법으로 모으기 가르기를 하는데, 이것이 장차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썼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애가 모으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0가지의 수를 모으기 가르기 했어. 그럼 10 몇도 10 몇의 모으기 가르기도 똑같은 거다. 이 개념을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전에 10 미만의 수에 대해서 모으기 가르기 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10가지로 다시 확장하고 또 10 몇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뭐 몇십 몇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모으기 가르기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한 수를 두 수로 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르기는 여러 가지를, 모으기는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답이 하나로 나오지만, 가르기는 두 개로 이제 나누는 거니까 두 개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을 뭐 가르기 한다면 16이 이제 뭘로 될지는 모르지만 뭐 6하고 10으로만 꼭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 16을 어디다가 쓸 거냐에 따라서
가르게 하는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아까 보셨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전 문제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도전 문제 가니까 더해서 16이 되는 세 수를 모두 골라라. 더해서 16이 되는 거. 해답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16이 얼마냐면 이거네요. 3하고 4하고 9를 더하면 16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그냥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답을 구했다. 이런 걸 칭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수학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 5개의 수에서 3개의 수를 골라가지고 더해봐야 돼요. 다. 순진하게. 그게 정말 수학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수학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딱 눈치를 해가지고 3하고 4하고 9를 더하면 16이다.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은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별로 수학적으로 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수에서 3개의 수를 뽑아내서 더해보는 과정을 다 해보는 아이. 그게 가장 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3개를 뽑는 것은 10번을 해봐요. 10번. 어떻게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2개를 딱 골라요. 거기서 3하고 8을 더한 다음에 2 더합니다. 그러면 13이죠? 아니죠? 그럼 또 2 말고 또 4를 더합니다. 그러면 15가 되겠죠? 16이 아니죠? 그것도 아니니까 또 9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이 되니까 16이 아니죠. 그래서 벌써 3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3하고 8을 가지고 묶어서 그 다음에 한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3하고 8이 끝났으면 없으니까 이번에는 3하고 2를 엮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8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까 8은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로 엮으면 돼요. 여기서 4를 엮으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9를 엮으면 14가 되죠. 16이 안 되죠. 그럼 벌써 지금 5번을 했어요. 5번. 그 다음에 3하고 4를 엮어요. 그럼 9만 엮어보면 돼요. 6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3은 다 해본 거니까 다시 8하고 2를 엮어서 4하고 9하고 8하고 4를 엮어서 9하고 그 다음에 2하고 4, 9 이렇게 다 해보면 이제 언제 걸리냐면 3하고 4를 엮어서 9를 하면 이게 이제 16이 되는 그 중간에 6번째 걸리는 거죠. 그리고 6번째 16이 나왔다 그래도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다 해서 다른 거에서는 16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학이지 거기에 딱 이 답 하나만 딱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도 모두 골라라. 이 모두란 말은 16이 되는 세 수를 모두 골라란 말은 3개라는 뜻의 모두일 수도 있지만 또는 3개 16이 되는 쌍이 여러 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암시하고 있어요. 답은 한 가지지만 그래서 사실은 10가지를 다 조사해 보는 것이 문제의 뜻이고 또 수학은 그 10가지를 다 조사하는 것이 수학이지 특수한 답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계산하면 틀렸다고. 이렇게 답을 딱 하나 찾아내서 3, 4, 9가 16이다. 이런 답 쓰면 빵점 맞습니다. 왜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건지를 밝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모든 경우를 조사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세 수라고 규정하지 않고 2수나 뭐 4수나 다 이렇게 어쨌든 이거 더해서 그냥 셋자 빼고 더해서 16이 되는 수를 다 골라라. 그러면 2수 가지고도 해봐야 되고 3수 가지고도 해봐야 되고 4개를 더해보기도 하고 5개를 더해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다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풀어도 뭐 2, 30분 걸리는 그런 충분한 문제인데 도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세수 가지고도 10번을 했는데 그 10가지가 빠짐없이 하려면 제가 했던 방법대로 처음에 2수, 처음 앞에 거, 그 다음 거, 이 차례가 맞아야 돼요.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3개를 이것저것 뒤죽박죽 해버리면 10가지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20단계로 가볼까요? 20단계. 20단계는 이제 2수의 크기 비교가 되겠습니다. 2수의 크기 비교. 이 2수의 크기 비교는 1학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2, 3, 4학년 계속 나옵니다. 뭐 4학년에 가면 큰 수 그래서 뭐 억이나 조를 막 다루기도 하고 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을 다루지만 거기서도
그 큰 10자리, 20자리 되는 그런 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그때 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 숫자, 두 자릿수 배울 때 크기 비교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여기는 두 자릿수 42와 46을 비교하는데 이전에 벌써 9보다 작은 수에서 크기 비교했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차이는 뭐냐면 한 자리가 두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게 이제 또 100가지 수로 확장돼, 이건 50가지 수지만 100가지, 그다음에 세 자리 수니까 또 이렇게 300하고 500하고 비교하는. 이 과정에 쓰이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원리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숫자가 커졌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30초 개념 가면 아직은 지금 1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자리값이라는 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직 그런 개념이 안 섰기 때문에 두 수의 크기,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 28과 26을 비교할 때 뭐로 하냐면 묶음을 합니다. 10개씩 묶음과 낱개. 이게 이제 장차 이것이 10의 자리, 낱개는 1의 자리,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점이 오면은 또 다른 용어를 쓰지만 지금은 아직 용어를 쓰는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묶음으로 하는 겁니다. 묶음은 구체물이고 10의 자리는 추상된 말이에요. 추상된 말은 아직 쓰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서 28과 26을 비교할 때 그냥 28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28과 26의 이런 그 구체적인 물건 속에서 10개씩 묶음의 개수와 또 낱개를 비교하는데 원칙이 뭐냐면 10개씩 묶음의 개수를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씩 묶음이 큰 게 그 개수가 많은 수가 큰 수다. 근데 만약 10개씩 묶음이 같다면 낱개가 더 많은 수가 크다. 이 순서가 10개씩 묶음이 먼저고 낱개가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큰 자리를 먼저 비교하고 큰 자리가 큰 거고 큰 자리가 같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비교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세 자리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346과 357은 누가 크냐? 그러면 세 자리니까 맨 앞에 100의 자리를 먼저 비교해서 같다.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를 비교하니까 4하고 5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다. 마지막 자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이게 6이 아니고 이 녀석이 8이다. 그래도 8하고 7은 8이 크지만 그러나 이건 1의 자리니까 가운데 10의 자리 더 큰 10의 자리가 여기가 5가 크니까 357이 크다. 이렇게 하는 그 원칙을 이 두 자릿수는 물론 세 자리, 네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 그렇지만 이제 세 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세 수. 교과서는 세 수도 비교하고 있고요. 세 수를 비교할 때는 이 가장이란 말을 씁니다. 가장.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런 용어를 이제 아이들이 익히는데 이건 뭐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1학년에서는 우리가 6개의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6개 단원에 제가 주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30초 개념, 즉 첫 장에 있는 그 개념 부분, 개념의 연결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풀이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장에 있는 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장에 있는 도전 문제나 또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하시고 꼭 그 귀가 달린 선생님 놀이 문제는 한 단계에 4개밖에 없어요. 4개 정도를 꼭 본인이 들어주셔야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이제 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꼭 선생님 놀이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만 됩니다. 연산 문제집을 그냥 문제만 푸는 걸로 끝나면 이 책의 효과는 없습니다. 책은 꼭 선생님 놀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선생님 놀이와 이 개념 연결 부분에 대한 설명, 이해,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에서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면 뭐 우리 책은 기존 연산 문제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서 하고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죠. 예.